자, 2013년 전기기사 실기 2013년입니다. 이제 별 2개짜리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전동기 개별로 콘덴서를 설치할 경우에 예를 들면 부하가 이렇게 전동기가 하나 있고 2개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앞에다 콘덴서를 다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개개인별로 개개의 전동기마다 이렇게 콘덴서를 달아요. 일반적 현장에서는. 이렇게 할 때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된다. 왜 자기여자 되느냐? 이 전동기는 전원에서 무슨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여자 전류가 전동기는 먼저 들어올 텐데 스타트하면 스타트할 때 여자 전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콘덴서가 달려 있다 보니까 콘덴서가 달려 있다 보니까 이 여자 전류를 공급을 해버리면 그죠? 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콘덴서가 되면서 위상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죠? 전동기의 경우는 슬립이 있으니까 슬립은 뭐예요?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동기 속도만으로 예를 들어서 슬립이 우리가 그죠? 슬립이 얼마면 0이면 즉 동기 속도하고 회전 속도가 똑같아진다는 거는 무부하라 그랬어요. 무부하 상태인데 그거보다 진상이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유도 발전기로 동작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 발전기의 형태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되면 전동기에 걸리는 단자 전압이 원래 전동기의 이 전격 전압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압 높아지는 거예요. C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발전기의 현상과 비교해서 자기여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우리가 그죠? 슬립을 0하고 1 사이로 가는데 0이면 뭐예요? 슬립이 0이면 무부하 상태예요. 슬립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태예요? 동기 속도하고 회전자 속도 해가지고 슬립 1이라는 건 회전자 속도가 0이니까 정지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 무부하 때보다도 더 앞선 진상을 줘버리니까 어떤 거예요? 얘가 슬립이 0보다도 작아지는 거예요. 슬립이 0보다 작은 걸 뭐라 했어요? 요거 0에서 1 사이를 유도 전동기라고 했고 이렇게 된 걸 뭐라 했어요? 유도 발전기로 동작을 한다. 발전기로 동작하니까 전동기의 전압이 전원 전압보다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됩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를 뭐라고 그런다? 자기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1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 그림과 같은 수변전 설비를 보고요. 다음 각 질문에 답하라 그랬습니다. 전원도 중요하지만 항상 66대 3.3이고요. 단상 4MVA짜리 세대니까 요건 이렇게 쓰면 되죠. 3상 12MVA짜리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27번과 87번 계전기예요. 첫 번째는 1번은 27번 계전기는 UVR입니다. 부족전압 계전기예요. 부족전압 계전기 뭐예요? 상시 전원 정전시나 그죠? 상시 전원이 정전하구나. 그죠? 전압이 떨어지면 즉 부족된 전압이 발생됐을 때 동작을 해가지고요.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그런 애들이고요. 87번이라고 하는 것은 87번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알죠? 비율차동 계전기입니다. 비율차동 계전기는 뭐예요? 발전기나 주변 악기의 내부 고장에 대해서 동작시키기 위한 그런 계전기입니다. 잘 확인해 두시고요. 이런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는 내용일 것 같고. 두 번째요. 과전류 계전기의 탭 설정 값은 얼마냐? 어쨌든 여러분들 CT를 놓고요. 뒤에 OCR을 달면 여기에 1차 전류가 흐르게 되면 OCR의 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1차 전류에다가 CTB의 역수를 한 다음에 탭 정정 배수를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단독으로도 문제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대로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지금 풀어보는 거예요. RY1부터 릴레이 1, 릴레이 2, 릴레이 3, 릴레이 4예요. 요거 이제 각각의 탭 전류를 구하라는 건데
얘는 160, 얘네 둘이는 160, 여기다 체크해 놓을게요. 얘는 RY3는 150, 얘는 200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가 적당한가 이렇게 해라고 그랬어요. 자, RY1부터 봅시다. RY1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변압기 위쪽에 있으니까 전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전류는 자, 이렇게 해놓고 1차 전류는 루트 3에다가 자, 변압기 1차 측이 66이겠죠? 66이에요. 그 다음에 단상 4MVA짜리 세대, 즉 12MV가 된 거예요. 10에 3승만 해주면 되겠죠? 이랬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CTB는 얼마야? 150대 5예요. 150분의 5고 아까 탭 정정은 1.6배에서 한다 그랬어요. 자, 했더니 5.6A가 나왔어요. 그럼 얼마짜리로 해요? 6A로 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2, 3, 4, 5, 6, 7, 8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어쨌든 계산해서 우린 6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예요. RY2를 봅시다. RY2가 누가 비율 차동 계정하고 관계도 없어요. 자, 보시면 1차 측 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이번엔 변압기 2차 측입니다. 3.3kV예요. 그 다음에 12MVA에 자, CTB가 얼마야? 3000대 5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쉬워요. 1.6 하니까 얼마 나왔냐면 5.4 정도 나왔어요. 5점? 그죠? 이것도 5.6 나왔나요? 그래서 5.6으로 계산이 됐다. 그래서 6A의 형태로 간다. 그래서 6A가 된다. 자, 그 다음에 RY3는요. RY3는 여기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비율 차동 계정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애예요. RY3는 지금 여기에요. 여기인데 지금 전류가 450이라고 아예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전류는 450이고 전류가 나와있으니까 그냥 CTB만 계산하면 되고 1.5배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6.75A가 되니까 7A로 선정했습니다. RY4 여기는요 1200A라고 돼 있죠. 1200A고요. CTB는 얼마? 2000대 5. 거기다 2배를 한다 그랬죠? 탭 정정 매수 2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6A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6A가 됩니다. 그래서 OCR 계산을 4번이나 시킨 거예요. OCR 계산은 따로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했고요. 자, 세 번째 차단기 V12원의 전격 전압. 자, 차단기 V12원이 뭔가 봅시다. 얘예요. 얘 앞단은 66kV니까 그죠? 우리가 그 계산해서 외우고 있죠? 66kV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예요? 72.5kV입니다. 요거 암기사항이라고 말씀 많이 드렸고요. 자, 네 번째 문제로 갑니다. 네 번째 문제는 뭔가요? 전원 측 차단기에 전격용량 계산하고 다음 표에서 적당한 거 선정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단락절로 구하는 말 없잖아요.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 여기서 딱 거서 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있네요.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되죠. 얘기 됩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야? 100MVA를 기준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락 용량을 구하면 되죠. 퍼센트 임피던스 100에 전격 용량 퍼센트 임피던스 8%고요. 요거 100 하니까 그렇죠? 얼마가 됐던 거야? 1250MVA가 됐습니다. 자, 1250MVA니까요. 찾으세요. 1250이면 그보다 큰 거. 1500MVA를 선정한다 이 얘기죠. 자, 이 문제는요. OCR 탭 구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자, 1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리액터 기동 정지 회로의 미완성 도면인데 다음 질문에 답하라 했습니다. 1번은 미완성 회로의 주회도를 그리시오 그랬고요. 2번은 접점하고 3번은 램프하고 계기 그림을 넣어라. 그 다음에 4번은 지익기동, 5번도 지익기동 때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 볼게요. 리액터 기동인데 여기서 우리가 시퀀스를 먼저 보세요. ON을 시키면 88R 얘가 먼저 동작을 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동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얘가 먼저 동작해야 되는데 리액터 기동이니까 여기다 리액터를 직렬로 달아야 되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1번에 여기다 미완성회로 그리려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네. 이거 완전 보너스네. 그죠? 여기에다 뭐만 하면 돼요? 리액터를 다 달어.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맨 앞에 거니까 얘가 맨 앞으로 가고요. 이건 뭐 상을 바꾸면 안 돼요. 가운데 거는 그대로 가운데로 가고요. 얘가 맨 끝으로 오는 거죠. 그대로.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리액터 기동이 뭐가 리액터인지만 알면 돼요. 88R이 먼저 동작하니까 리액터 기동회로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자, 두 번째 2, 3, 4, 5, 6번에 접점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2, 3, 4, 5, 6. 2, 3, 4, 5, 6에 접점을 완성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자, 푸시 버튼 스위치, 온 스위치를 눌렀더니 88R 리액터 기동을 했어요. 타이머도 여자되고요. 그럼 여기는 2번은 뭐예요? 2번은 88에 R이 됐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88R이 됐고 여기다 해놨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에 보면 이 타이머가 동작해서 설정 시간이 되면 그죠?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되면 타이머에 뭐 A 접점 이렇게 쓰면 되겠죠.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되면 얘가 동작하면 여기 자기 유지 하나 해야 되겠죠? 88M M이죠 M 88에 M을 하나 쓰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하고 동시에 동작하면 안 되니까 얘가 동작할 때는 얘를 동작을 못 시키도록 하려고 그러면 일단 타이머는 동작 안 할 테니까 여기다가 뭘 달아놓은 거예요. 이건 사실 조금 그죠. 이건 억지스러운 도면에 가깝긴 한데 사실은 88M이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5번은 88R에 B접점을 넣어서 일종의 얘가 동작할 때 얘를 동작을 먼저 못 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얘기였고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지금 88M, 즉 전동기가 완전히 꺼졌을 때 얘가 동작을 하니까 모두요 기동을 안 하는 것도 전제 조건을 가진다고 보면 그죠? 여섯 번째도 뭐가 된다? 88R의 B접점, 즉 기동이 안 되거나 뭐 하든지 어쨌든 그죠? 운전이 안 되면 무조건 이 동작을 안 되는 거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안 해도 이제 대충 감 잡았네요. 7, 8, 90인데 일단 10번은요 보세요. CT 뒤에 OCR 있으면 여기 뭐예요? 전류계. 10번은 전류계 들어갈 거고 7번은 뭐예요? 전동기가 동작하고 있어. 보통은 뭐예요? 전동기가 동작하면 RL 램프. 여기는 뭐예요? 전동기가 정지하면 G 램프.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보니까 EOCR이 동작하면 동작하네요. 얘는 보통 오렌지색 램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요. 정지는 G, 기동은 R, Y는 Y로 해야 되나요? 과부하로 그냥 정지네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여기다 그린 것처럼 얘는 R, 얘는 G, 얘는 Y로 그려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해놓은 거하고 앞에 법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도 말 안 해도 전동기는 RL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그 운전 램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이죠. 얘는 이제 정지 표시고, Y 램프, 옐로우 램프나 또는 뭐 오렌지색 램프 요 두 개는 과부하가 걸려서 열동계 전기가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그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좀 얘기가 될 거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직입기동의 시동전류가 정전류 6배 되는 전동기를 65%. 그죠? 아니, 기동을 하는데 잘 보세요. 기동전류를 구하는데 원래 전격전류의 몇 배에다가요? 6배에다 하는데 우리가 기동전류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 전압을 낮춰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전압을 65% 탭에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격전류의 몇 배요? 3.9배 정도 되더라 이거죠. 전격전류에. 얘기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기동 시에 기동 토크가 전격 토크의 2배였다면 그렇죠? 기동 토크가요. 잘 보세요. 전격 토크의 2배인데 65% 탭. 자, 우리 유도기에서 많이 배웠죠. 토크는 공급전압 제곱이란다. 0.65의 제곱에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85의 T가 된다. 전격 토크의 몇 배다? 몇 배요? 전격 토크의 85%가 된다. 전격 토크의 0.85배가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기기 문제였습니다. 자, 2회로 갑니다.
권상하 중에 2000km고요. 권상 속도가 40m 뿐이고 여유율이 있는 것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새로 두 번 들어간 거죠. 그래서 권상용 전동기의 용량은 6.12 2타의 K의 WV예요. 원래는 킬로와트죠. K의 WV라는 이 K가 여유계수예요. 그래서 여유율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많이 틀렸어요. 6.12에 효율을 80% 잡고요. 여유계수가 30% 있다는 거는 1.3을 곱해야 되잖아요. 내가 1,000원이 있는데 300원의 여유 있어요. 1,000원이 있어야 입장을 할 수 있어, 어딘가. 근데 1,000원이 있어야 돼. 난 30%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1,300원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300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유야. 여유가 아니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권상하 중은 톤이니까 2톤. 그 다음에 속도는 4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다가 0.3 넣은 사람들이 대부분 재앙을 맞았다. 문제 잘 보고. 자, 그래서 21.24kW가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에다 0.3 넣어가지고요. 다시 시험 본 사람들 많이 있죠. 자, 3회입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도 한번 나왔어요. 최근에도 한번 나왔는데 전압이 3300, 전류가 43.5, 저항이 0.665옴, 무부하선이 1000W인 변압기에서 다음 조건에 때 효율을 계산해라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의 3300V인데 단상일 수도 있고 삼상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문제는 삼상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걸 단상으로 보고 계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채점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인정하고 단상이든 삼상으로 풀었든 다 맞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근데 뭐 없으니까 단상으로 보고 저는 했는데 전부하시라고 하는 거하고 반부하시예요. 반부하시에는 출력이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n분의 1이 n분의 1 부하잖아요. 2분의 1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전부하시 효율이 100%하고 80%인 경우에 자 효율은 변압기 용량에다가 역률, 변압기 용량에다가 용률, 그 다음에 철손, 동손 곱하기 100인데 해보면 되잖아요. 자, 변압기의 용량은 어떻게 구해요? VI 코사인 세타. 맞습니까? 그러면 전부하니까 1부하라고 보면 되고요. 3300 V, I는 43.5. 그죠? VI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일 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전부하 때고 3300. 한 번만 해보면 잊어먹지도 않아. 43.5 곱하기 1. 자, 무부하선 1000W. 동선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I제곱 R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3.5의 제곱 곱하기 0.665. 자, 해서 곱하기 100 합니다. 자, 곱하기 100 했더니 98.46%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죠? 역률이 80%면 어떻게 되냐? 전부하 때인데. 역률이 0.8이면 어떻게 되냐? 누가 하더라고? 1 안 쓰면 안 돼. 안 써도 돼요. 예, 곱하기 0.8에다가요. 1000에다가 그렇죠? 1000에다가 똑같이 하면 됩니다. 곱하기 0.66 곱하기 100 해보니까 역률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우리가 98. 그죠? 08%예요. 역률이 떨어지면요. 효율이 약간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역률이 떨어지면 효율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아, 맞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2분의 1 부하예요. 2분의 1 부하는 안 합니다. 잘 보세요. 2분의 1 부하면 반부하는 2분의 1만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그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여기는 n분의 1의 제곱 동선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 동선이면 4분의 1 곱하기 동선이에요. 4분의 1이면 0.25니까 여기다 곱하기 0.25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너무 쉽죠. 그래서 98.2%가 됐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럼 반부하인데 역률이 0.8이라고 하면 이거 다 지우고 반부할 때 이게 1이 아니고 역률이 0.8이래요. 이것도 1이 아니고 0.8이래요. 그거 위에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계산하니까 그죠?
97.77%가 된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한 번만 풀어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두 번도 아니야. 이 문제는 딱 한 번만 풀어보면 무조건 맞히는 문제인데, 아까 그 반부하 때 그죠? 동손에 대해서만 조심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반부하 때 동손은 고려 안 해서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 3번입니다. 다음은 전압등급 3kV의 서지 흡수기예요. 서지 흡수기는 뭐예요? 유입식에는 필요가 없다고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전동기가 누가 기름에 담가놓는 전동기가 있어요? 없죠. 당연히 적용해야 되고, 유입식에는 불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는 그러면 몰드나 건식은 다 적용해야 되고, 콘덴서 아까 유입식이라고 했거든요, 지난해 제가. 그래서 콘덴서도 불필요하다, 유입식이라고 했어요. 유입식인 건 콘덴서하고 변압기 유입식은 불필요하다. 나머지는 다 필요해요, 건식은. 우리가 몰드 변압기의 가장 큰 약점은 뭐야? 서지의 우려가, 서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부하 설비 A가 10kW, B가 20, C가 20, D가 30이에요. 수용률이 A하고 B는 80%, C하고 D는 60%고요. 부동률이 1.3입니다. 최대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하고요, 부동률을 하는 거예요. 최대 전력 뭘로 구하라니까요? 킬로와트로요. 만약 kVA면 역률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여기는 역률이 필요 없는 거죠, 계산할 때. 자, 설비 용량이 보니까 A하고 B는 10하고 20은 수용률이 80%. 그죠? 그 다음에 C하고 D는 수용률이 60%.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죠? 하시면 돼요. 부동률은 1.3. 그랬더니 최대 전력이 얼마야? 41.54kW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41.54가 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도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